이 꿈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진로, 이 진로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준 잡는 그것을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격적으로 봅니다. 적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저준하죠. 일단은 재미와 흥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두 영역 중에 하나 영역이라도 접하는 그것이 재미롭고 흥미롭고 호기심 막 생기는 그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적성 일단은 진입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재미있다와 또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는 더 있어야죠. 잘하고 싶어야죠. 잘 해내고 싶어야죠. 더 잘 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야죠. 이것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없어. 근데 얘만 있어. 이것은 취미 영역이에요. 취미, 힐링 영역. 그래서 우리가 취미 생활, 아까 여행 가는 거 취미잖아요. 응? 독서하는 것도 취미인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멍 때리는 것도 취미인 사람도 있고, 낚시하는 것도 취미이고,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라는 것은 다 즐겁고, 흥미롭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것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더 잘해낼 마음이 없잖아요.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이게 취미. 낚시를 좋아하는 제가 낚시를 더 잘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해. 그러면은 낚시 미끼는 어떤 어종마다 어떤 미끼를 써야 되고, 이 미끼의 찌는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고, 그리고 뽕돌이라고 하죠. 이 무게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수심은 몇 메다 깊이짜리를 해야 되고, 낚싯대는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레일은 어떠한 두께와 어떤 낚싯줄은 또 어느 정도 두께를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기 주도력 영역이 발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더 잘하고 싶어 한다면. 맞죠? 이 두 가지가 붙여졌을 때 우리는 적성 영역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재미가 택도 없어. 흥미롭지도 않아. 힐링 같지도 않아. 얘가 없어. 근데 은근히 얘는 더 잘하고 싶어 해. 이건 뭔데? 이거는 특기 영역이죠. 좋아하지 않는데 더 잘하고 싶어 해. 이것을 얘가 없는 상황에서 얘만 하고 싶어 해. 이거 의무감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의무감 같은 겁니다. 책임감이라고 전가하지 마세요. 의무감 같은 거예요. 이 의무감 같은 거는 매번, 매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빠졌잖아. 얘가 빠진 상태에서 얘만 있다면 이것은 의무감이에요. 그래서 지속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아마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되게 맞는 표현이에요. 얘도 있어야 되지만 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기 영역 같은 것, 우리가 특기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자주 써먹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따끔씨가 한 번씩 써먹었을 때 와 라고 하는 탄성과 감탄이라는 것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망치질 되게 잘해. 이거 망치질을 매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수리하는데 망치질을 나는 못해. 근데 누군가 와서 망치질 내가 좀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했는데 망치질 정말 기가 막히게 저는 감탄하는 거예요. 와, 제가 살면서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못한다라기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거. 정말 뭔가를 조립하고 뚝딱뚝딱거리고 막 이런 거 전구 하나 갈아 끼고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뭔가를 캠프파이어 할 때 캠프파이어? 난로 같은 거? 큼지막한 거 저희 오면은 있거든요. 이따수만한 거를 선물해 주셨는데 조립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녀석들이 놀러 오면서 이거를 보자마자 이걸 왜 조립 안 했냐고 하면서 뚝딱뚝딱 해주는 거야. 이야, 30년 이상을 본 친구들인데 제가 그 친구를 대단하게 본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니까 본 거지. 그날 진짜 이 친구가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특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조립을 하는 일이 그 친구의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거. 이게 밸런스예요. 자, 이때
뭐 하나가 더 덧붙여져요. 약간의 힘듦이라는 것이, 약간의 힘듦, 약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곁들여진다면 그것은 분명한데 직업이 맞아요. 1, 2, 3.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다 느끼고 계십니까? 1번, 2번, 3번 영역을 다 느끼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힘들지만 재밌거든. 힘들지만 더 잘하고 싶거든. 이거 책임감이고 사명감입니다. 적성이라는 거는 한자로도 저렇게 풀어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용 능력,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용 능력이래요. 이거 무조건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거 따져 물어야 되고, 잘한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거 따져 물어야 되고, 힘들지만 재미있는 걸 느껴야 되고, 힘들지만 더 잘해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게 대부분 뭔가요? 게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해. 더 잘하고 싶어 하나요?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적성 영역일 수도 있겠네. 그런데 힘든 거를 느끼니 힘들대. 이건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그 힘들 때 넌 어떻게 하니? 빠르게 포기한대. 재밌고 더 잘해내고는 싶지만 여기까지구나. 힘든 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없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야. 취미생활 중에 너의 강력한 1등 취미생활. 근데 아까 선생님도 취미생활 낚시인데 낚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취미생활인 낚시를 일주일에 5일 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너가 선생님을 볼 때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니? 코칭하는 선생님으로 보이니? 아니면 낚시꾼으로 보이니? 아마 낚시꾼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야. 선생님은 코칭하는 선생님이지 낚시꾼이 아니거든. 프로 낚시꾼이 아니야. 그렇다면 주 5일을 내가 낚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지. 힐링,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금씩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힐링 시간, 내 컨디션을 극도로 다운되어 있던 것을 끌어올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취미생활과도 같은 이 시간을 주 5일에서 주 7일을 미친 듯이 하루에 5시간, 10시간 남짓을 매일매일 적용하고 있어. 그 정도면 사실은 직업이어야 돼. 근데 너가 직업을 할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나 강력한 의지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한심하게 보는 거야. 왜? 너가 내가 낚시를 주 5일을 하고 주 6일을 하는 선생님이야. 한심하게 보이지 않겠니? 바로 그거. 지금 누군가는 너를 한심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 반대하지 않아. 대신 적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을 너가 못 잡아서 오는 현상일 거야. 그렇다면 힐링한다, 스트레스 관리한다라고 할 때의 그 기준, 하루에 몇 분 정도면 충분하겠니? 자, 저는 이 질문 했습니다. 몇 분 정도면? 1시간 해봤더니 아쉽고 2시간 했더니 좀 벅찬 것 같고 3시간 해보니까 이건 조금 머리 아프고 그래서 나는 60분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60분이라는 시간을 언제 할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케이. 주 7일 중에 일요일날은 내가 너희들 프리한 시간 줄 거야. 그러면 주 6일,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1시간 60분이라는 시간을 언제 요일마다 배치시킬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플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는 플랜, 시간, 타임 스케줄이 드디어 하나가 결정이 됐네. 우리 엄마들이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가장 충돌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게임 시간일 거예요. 이 게임 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노는 것도 계획적으로 놀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노는 시간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 또한 스케줄이에요. 쉬는 시간, 노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얘네들도 오롯이 정말 기분 좋게 집중했으면 좋겠어. 왜? 그 집중하는 훈련이 남는 시간, 나머지 시간에서의 집중하는 그 트레이닝 훈련법하고 동일하거든요. 게임을 집중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나머지 시간을 집중 못한다? 아니죠.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결정한 이 시간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애씀, 이것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은 분명컨대 뿌듯함, 만족감이라고 한 걸 느껴요. 뿌듯함을 느끼잖아?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을 했잖아? 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스케줄, 그 이후의 계획들도 충분히 이행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답니다. 무조건. 자, 그렇다면 이 적성 영역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무슨 어떠한 분이 장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준 잡고 이렇게 교집합을 했더니 이것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요거 교집합이 사명이래. 세상이 필요한 것과 돈이 되는 것을 천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직과 직업, 이건 또 뭔 차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 되면서 잘하는 것. 돈이 되면서 잘하는 거, 돈이 되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이걸 다 직업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이건 옛날 버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잘하면서 좋아하는 거, 이건 직업인 것 같아. 근데 좋아하는 애, 취미 영역입니다. 취미가 세상이 필요로 한대.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취미인 줄 알았더니 세상이 필요로 한대. 이거 봉사죠. 이건 봉사활동이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데 돈이 된대. 이거 혁신이죠. 세상이 필요로 하는데 돈이 된다. 이건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 돈이 되는 것은 되면서 잘하는 것. 이건 뭘까? 이거 운이죠. 운빨이죠. 운빨. 아닌가요? 이렇게 정의해 줍시다. 이거 가지고서도, 이 한 장짜리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학부모 설명회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고 교육해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한 장을 묶어서 한 5장, 10장 정도가 여러분들 세미나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다 자료예요. 1년에 저를 10번, 12번을 한 달에 한 번씩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년에 뭐 피케 한 번 부를까? 2번 부를까?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부르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정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상반기 큰 미션, 하반기 큰 미션 좋아하면서 아이들하고, 영양 캠프? 이런 거 좀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양 캠프라고 하면서 큰 미션을 주고 이행 관리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일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월 단위로 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들을 해주니까 참신한 누군가들이 제시해주는 미션, 협의된 미션들을 이행한다는 건 정말 멋진 꿈틀거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정가운데 최종 교집합이 뭔데? 이거는 인생인 것 같아요. 행복인 것 같아요. 잘하면서 좋아하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면서 돈까지 되네. 와, 이거는 행복의 기준, 가치의 기준,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까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세상에 필요한 거, 돈이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여중에서 가장 돈이 잘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큰 돈을,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자, 진로, 직업, 직장까지 한번 이제 세분화시킬 겁니다. 자, 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쉽게 표현해볼게요. R&D 영역이야. IT와 관련된 R&D 연구개발 쪽이야. 그럼 이건 진로 방향인 거예요. 이게 직업은 아니야. 그럼 직업은 뭔데? 나는 삼성전자의
IT, 개발, 혁신팀에 들어갈 거야? 여기서 일할 거야? 이게 직업인 거죠. 그럼 직장, 삼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셔야 되는데, 진로가 법률이야. 법률이야. 법을 논하는 직업이야. 법률 진로. 그럼 법률에서 또 뭐가 있어요? 나는 구체적으로 법률로 갈 거야. 그러면 직업이 뭔데?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변호사 중에 나는 인권 쪽을 담당할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직장은 뭔데? 뭐 김현장인가? 그죠? 김현장. 뭐 예를 들어서 김현장인가? 가장 유명한 법률 쪽 뭐 변호 회사 있더만요.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잡혔다면 10대인 우리 아가들이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가 이제 각 학교를 전공 개요 확인하는 게 이제 로드맵이 되겠네. 순서가 되겠네. 나는 IT 쪽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갈 거야? IT 개발 혁신팀에 갈 거야? 결국 나는 삼성맨이 될 거야. 이 삼성맨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전공을 해야 될지가 보여 안 보여? 보이네. IT 쪽이네. 맞죠? 이 IT 쪽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전공을 결정했다면 진학 어떤 대학 가야 돼? 가장 좋은 대학은 뭐 서울대 무슨 IT 쪽 관련된 전공을 찾아내든지 연대 고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구체적인 대학 목표가 연결이 되겠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걸 짤 수 있겠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누누이 우리 이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표 얘기합니다. 기준 얘기합니다. 목표와 기준이 없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100가지의 요리 책을 주면서 100가지 요리를 만들어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움이죠. 무거움, 버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잘해낼 자신도 있어. 손님 맞이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 그렇다면 그 100가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즐거움이 되겠죠. 그럼 가속력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붙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키워드가 찾아졌을 때 전공이라는 것이 결정되겠네. 하루라도 빠른 전공 결정하는 거 의미 있겠네. 이 전공 결정은 됐지만 무슨 대학을 갈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드디어 부딪히겠네.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카이스트 갈 수 있을까? 연대 고대 정도 갈 수 있을까? 서울대 정도 수준 갈 수 있을까? 인서울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막연함 때문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목표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 잡는 그 흔들림이 보이겠네. 맞죠? 기준이 보이면 이 목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있지만 상향 조정되겠네. 그것이 학습 전략에서 나는 어떠한 스케줄 관리를 할까? 어떻게 공부할까? 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습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영역과 학습이라는 영역은 다른 겁니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장인공을 써요. 장인공. 그리고 공부, 장인이 되는 부, 사내부를 쓰더라고요. 장인이 되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무언가 목표가 있어 없어? 있어. 목표가 있어서 무언가를 정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의식, 목적의식, 기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 그럼 공부를 한다, 공부를 안 한다. 우리가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놈.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속을 하고자 하는 의지, 꿈틀거림이 보이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 의식이 상실됐기 때문에 오는 속도감 저하, 동기부여 다운, 이런 증상인 거죠. 이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학습이라는 건 뭔데? 공부를 하는 와중에 방법. 이 방법, 공부법이 어쩌고저쩌고 스케줄 관리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방법.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지금 대부분의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공부의 공간이 아니라 학습의 공간인 거죠.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학원, 특화된 학원, 경쟁력 있는 학원이 되고자 한다면 진짜 공부하는 학원 만들어야죠. 목적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야죠. 없다면 찾아줘야죠. 찾아내야죠. 찾아낼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고 코칭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그러려고 우리 섹스사이언스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게 또 궁금해져요. 박지성이라는 친구, 손흥민이라는 친구 정말 유명한 친구잖아요. 프로축구 선수들, 다른 프로축구 선수들은 얘네들만큼 훈련을 안 하나요? 훈련량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훈련량? 그런데 왜 쌤쌤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 정도의 차이가 보여지죠? 훈련량은 동일한데 왜 레벨이라는 것이 차이가 생기죠? 박지성 일기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꼭 찾아보세요. 박지성 일기 꼭 찾아보세요. 박지성의 일기를 보면 그건 일기가 아닙니다. 탐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소논문에 가깝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쓴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전술, 전략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내가 감독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문제는 이런 거야. 자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팀워크를 논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우선순위로 중요한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관찰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탐구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 영역까지 가더라고요.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관찰, 탐구, 연구, 자기주도력 2단계. 자기주도력 2단계. 그렇다면 2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은 1단계 이미 고민하는 과정과 목표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목표가 있는 놈이 드디어 2단계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기주도력 2단계 진입한다?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부터는 영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꿈이 있는 놈들, 꿈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고 확정된 그 놈들, 그 녀석들은 분명컨대 영재성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훈련량, 꿈이 없는데 열심히 했어요. 나 손흥민만큼, 박지성만큼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네의 꿈의 결정이 저들보다 조금 늦었던 것 뿐이야. 늦은 만큼 그 총량은 맞춰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보이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 이 두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기주도력 1단계. 꿈의 결정이 빨랐다. 2단계. 관찰, 탐구, 연구, 자기주도력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게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촉성, 빨리 일찍 찾은 거잖아요. 관찰, 탐구, 연구 영역, 자기주도력 2단계 영역, 진입 빨리 했잖아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겁니다. 이제 자기주도력 영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자기주도력 영역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세 번째, 멘토가 드디어 만나진 거죠. 손흥민이라는 친구의 멘토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 아빠이자 스승과도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스승, 멘토로 인지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됐으면 이 정도 수준은 당연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도 대단하지만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라는 그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가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라고 저는 항상 편견스럽게 정의 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부셔준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와, 훈련도 훈련이지만 인성 영역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부분 터치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언제 트인 줄 아세요? 이 친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대학생 때까지 국가대표는 대학생 때 발탁이 됐지만 얘가 활약했을 때 최고의 선수는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알만한 선수였는데 이천수라는 친구예요. 이천수가 얘 시대랑 동시대에 살면서 초등, 중등, 고등을 평정했던 친구가 이천수예요. 그런데 이천수도 얘만큼의 영재성, 천재성을 갖고 있었으나 얘가 왜 훨씬 더 잘 된 줄 아세요? 그 친구는 영재성이 발휘가 됐으나 적성을 빨리 찾아준 거 맞아. 이천수도. 관찰 탐구 연구 얘도 얘만큼 했어. 그런데 얘만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뒤늦게나마 누구를 만났죠?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투벤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팀에 제일 먼저 그쪽으로 이적을 하잖아요. 거기서 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옮기잖아요. 확장된 거잖아요. 그때 또 인생의 멘토, 두 번째 멘토를 만나죠. 퍼거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빵! 터진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텐 터졌다? 이거예요. 자, 이제 기준. 노벨형들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IT, AI 영역. 1번, AI, IT 영역. 2번, 공학계열. 3번, 법률계열. 4번, 의학계열. 5번, 세무계열. 세무회계 계열, 경제계열. 계열만, 이게 진로 계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AI, 공학, 법률, 의학, 세무. 5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이거 기억. 잡수형들은 진로 계열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1번, 컨설팅 계열, 2번, 경영 계열, 3번, 전략 기획 계열, 4번, 정치 계열, 5번, 디자인 계열. 컨설팅, 경영, 전략 기획, 정치, 디자인.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현대영화가들 기억하세요. 마케팅 계열, 마케팅, 외교, 스포츠, 방송, 그리고 세일즈 서비스를 하나를 묶어버립시다. 세일즈 서비스. 이 5개. 마케팅, 외교, 스포츠, 방송, 세일즈 서비스. 딱 이렇게 5개 계열로 딱 구분 지읍시다. UB 계열, UB형 영역 계열 넘어갑니다. 자, UB 계열은 다른 계열들은 5가지 계열식을 다 제시했지만 얘네들은 딱 3가지만 계열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예술 계열. 2번은 봉사, 인성 계열. 세 번째, 공무, 행정 계열. 이렇게 확정 지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 교육 계열은 어느 계열이 가장 잘 맞을까요? 이제 우리가 빠진 계열들을 가지고 한번 살짝 논해 볼게요. 교육 계열은 어느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잘 맞을까요? 자, 보세요. 사실은 질문이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진도 나갈게요. 교육 계열은 공무 행정 계열로도 볼 수 있고 공무 행정 계열로도 볼 수 있죠. 맞죠? 공무 행정 계열일 수도 있고 봉사 계열일 수도 있죠. 맞죠? 무언가를 컨설팅하는 계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무언가를 서비스하고 세일즈하는 계열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죠? 무언가를
공학적 개념으로 연구한 계열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육 계열이 어느 계열이라고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해보니, 현장 통계를 해보니, 어떠한 선생님들이 어떠한 교사 영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으냐? 교육 계열은 철저하게 공감하고 교감하는 계열 맞죠? 공감과 교감이라고 하는 영역은 스피킹과 리슨과 스피킹. 스피킹 계열이 강력할 겁니다. 스피킹 계열 플러스 리슨 계열 플러스 말하기 스피킹 계열. 그래서 우측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자로서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 합리적 유추를 했었어요. 제 합리적 유추. 근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왜 확정이 됐냐면, 잘 보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사고력 밸런스가 잡힌 이 계열, 유비와 노벨 계열로 밸런스가 잡힌 사람들은 교육자가 안 되나? 되죠. 얘네들은 잡스현대들은 교육자가 안 되나요? 되죠. 얘네들은 안 되나요? 얘네들은 되죠. 자, 보세요. 정말 신기한 거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궁금했거든. 이 교사들은 어떻게 달라트가 나오는지. 우측 유형이 많을까? 우측 유형이 많아야 되는데 이 기준은 있었어요. 결론. 우측 유형의 초등교사들은 60%가 나오더라고요. 현장 데이터가. 그리고 아래쪽 데이터가 15%, 위쪽 데이터가 15%, 왼쪽 데이터가 10% 나오더라고요. 이게 초등교사들 데이터예요. 자,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60%의 사람들, 그리고 아래쪽 15%의 사람들, 그래서 75%의 사람들은 제가 적성 100% 찾았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그렇게 또 교육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잡수 기반의 사람이 현대화된 사람, 잡수 기반의 사람이 노벨화된 사람, 이 위쪽 사람과 아래쪽 사람, 왼쪽 사람, 이 노벨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초등교사가 됐을까? 신동아라는 사람이 초등교사야. 이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조금 그림이 안 그려지지 않나요? 그죠?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는 컨설팅, 경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인데 초등교사들하고 으쌰 알콩달콩 이런 티키타카를 잘할 가능성이 없는데 지구력과 지속력이 떨어질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연구 혹은 성인 대상 혹은 대학생 대상 성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혹시 왜 초등교사가 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꿈이 없었대. 대부분 꿈이 없어서 어쩌지 해서 이런 거 사범대로 가고 교대를 가서 어쩌지 해서 이렇게 됐대. 어찌어찌 된 사람들의 케이스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적성이 안 맞죠. 안 맞대요. 현장에서 다 웃음바다가 됐는데 이 잡스 선생님만 혼자 진지한 거야. 진심이거든. 본인의 대답은. 진짜 힘들거든. 애들 만나는 거 힘들고 잡무하는 거. 우리 잡스들이 가장 안 되는 게 힘들어하는 게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의미 없는 행위들의 반복적인 행위들. 이런 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서류 작업 정말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대학생들 대상이나 성인들 대상의 교수라는 혹은 성인 대상의 김미경 같은 혹은 김창욱 같은 성인 대상의 교수님이 되시든지 대학생들 정도 수준의 교수님이 되시는 게 맞다. 늦지 않았다. 다시 공부하셔라. 다시 도전하셔라. 저 대놓고 얘기했어요. 교감 있는 자리에서. 네. 그 선생님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밸런스, 자기주력이 강력하고 머리 쓰고 자기주력 강력한 사람이잖아. 얘네들은 교수 영역이라고 정의 내리면 맞지 않나요? 딱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측 유형의 사람들이라면 저는 초등교사들 혹은 또는 하나가 더 확장되죠. 유치원 교사들. 맞죠? 아래쪽 밸런스는 인성 영역, 감성 영역과 이성 논리 영역을 갖고 있잖아. 그죠? 저는 이 선생님들이 어디에 배치되면 가장 이상적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영역으로 점법이 되면 이분들이 가장 편해할 거예요. 이 사고력이 좋은 분들이 초등교사로서 사고력을 발휘하고 흡수하는 능력, 이거 나쁘지 않다예요. 나쁘진 않아. 그런데 이 사고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하고 리드해줄 수 있는 영역을 저는 중고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 이쪽 밸런스 친구들은. 네. 위쪽 친구들은 사실은 초중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어. 어느 위치, 어느 배치에 하든 상관은 없어. 다 액티비티하고 관계를 맺는 영역이다 보니까 하긴 해. 근데 제가 요쪽 영역이 좀 강한 사람들한테는 성인 계열, 왼쪽 계열이라고 한다면 성인 계열, 대학생 계열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진로 방향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1번 영역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나의 2번 영역, 그리고 나의 3번 영역이 활성화된 영역인가? 아니면 비활성 영역인가? 비활성 영역이라면 진로 영역이 아니겠죠. 2번 영역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어. 4, 5까지 갔어. 그러면 그 영역은 진로 방향은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자면 디자인 계열이라고 한다면 아까 저는 잡스 계열의 아이한테 되게 최적화된 그 진로 방향이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계열의 아이들, 다른 유형의 아이들은 이 디자인 계열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자,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하는 5553이라고 하는 진로 방향은 이게 기준이야. 여기가 이 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방향성이 보인다 혹은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것이 우선순위 1등 우선순위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 1등 우선순위가 안 찾아졌을 때 혹은 그걸 좀 더 확장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영역이에요. 디자인이면 우리 잡사가들이야. 맞아요. 왜? 창의적 영역이잖아요. 건축, 설계한다. 오, 디자인 계열이잖아. 의상 디자인한다. 이거 디자인이잖아요. 웹 디자인한다. 뭐 그래픽 디자인한다. 제품 디자인한다. 뭐 북 디자인한다. 다 디자인 계열이잖아요. 자, 보세요. 얘네들, 노벨형 아이들이 이 꼼꼼함을, 이 분석적인 능력을 웹 디자인이나 북 디자인 같은 걸로 적용하면 안 되나요? 물론 노벨형 아이가 북 디자인을 하는데, 웹 디자인을 하는데, 제품 디자인을 하는데, 저는 좀 그 능력 아깝죠. 아깝지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잡스영화가들 자동차, 항공, 자동차 디자인, 항공 디자인, 건축 설계 디자인 완전 얘네들 거예요. 창의력 필요하거든요. 우리 현대 기반의 학과들 인테리어, 의상, 공간 디자인, 시각 디자인 안 되나요? 되죠. 우리 유비유비한 학과들 제품 디자인, 조경, 환경 디자인 쪽 가면 안 되나요? 되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경 환경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또 하나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조경 환경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아이의 전공은 도시공학 계열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도시공학. 이 공학이라는 키워드가 노벨 키워드였잖아. 맞잖아요. 우리가 공학이라는 키워드에는 수백만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중에 도시를 공학을 하겠대. 그런데 이 친구는 도시를 공학을 하는 것 중에 환경, 조경 이런 거를 디자인하겠대. 그래서 나는 도시공학 할 거야. 근데 이 아이의 탤런트가 아래쪽 기반의 아이야. 완벽한 밸런스죠. 여러분들, 진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 직업마다 얘는 무슨 직업이고 무엇을 자격증 뭘 따야 되고 이런 거를 진로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해주자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 진로와 직업과 전공까지를 확장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시 들을 거예요.
경찰이라는 진로와 직업은 어떤 유형의 아이들한테 가장 잘 맞을까요? 이거 리더십 발휘하는 영역이죠. 리더십 발휘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찰하면은 당연히 떠오르는 강력범 잡는, 범죄자 잡는 이 이미지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럼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역이야. 그럼 잡스형 아이들한테 되게 잘 맞겠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편견은 생겨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유비형 아가들한테 진로, 경찰, 구체적인 직업으로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아까도 디자인도 이거 직업 영역을 얘기한 거예요. 진로와 직업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진로라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화된 선명한 분명한 그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경찰 진로입니다. 진로에서 노벨형 아이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진 게 좋을까? 노벨형 아이가 경찰이야 라는 진로를 얘기했을 때 야, 너 노벨형 아이가 무슨 경찰이야 라고 방어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방어를 하게 되면 이건 약간 은근 무지야. 무식이고. 자 보세요. 노벨형 아가들한테는 이쪽 아닌가요? 머리 쓰는 쪽이었잖아요. 자 AI 영역, IT 계열, 공학 계열, 법률 계열, 의학 계열, 또 뭐 있었어? 세무 회계 계열이었잖아. 자 CSI 수사, 과학, 수사, 과학, 공학 계열 아닙니까? 법, 의학, 법률 계열이자 또 의학 계열 아닙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대형 아가들, 액티비티한 애들, 표현력 강력한 애들, 으쌰으쌰한 애들, 몸 쓰는 애들이었잖아요. 몸 쓰는 애들 아까 무슨 계열이었습니까? 마케팅 계열이 있었죠. 외교, 언어 계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뭐 있었더라? 스포츠 계열이 있었죠. 방송 계열이 있었죠. 세일즈 쪽, 서비스 쪽 있었죠. 그죠? 몸 쓰는 쪽이 많아요. 얘네들 마약, 형사과, 강력계 이런 쪽으로 액티비티한 영역 가면 안 되나요? 맞죠? 우리 유비한 애들이 경찰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얘네들한테 공무, 행정 계열이라는 것이 있었고 예술 계열이 있었고 봉사, 희생 계열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 유비형 아이들한테는 봉사, 희생일 수도 있겠네? 혹은 마지막 공무, 행정 계열일 수도 있겠네. 자, 그렇다면 조사계, 행정 계열계, 혹은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이 영역의 이 직업이 이 아이들한테 맞는 직업 아닙니까? 우리 저처럼 잡수하는 애들 인터폴 돼야죠. 인터폴 돼야지. 마약, 특수, 막 이런 강력한 쪽 가야지. 모든 유형의 아이들은 진로가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직업 영역에서는 편견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된다. 이해 좀 해주세요.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계열. 우리 수술해도 되는 전공, 모든 전공이 노벨 하는 아이들한테. 자,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제 유형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어떤 유형의 사람들한테 수술 받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을까? 저는 노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노벨 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수술을 해도 되는 모든 전공들이 나는 얘네들을 해도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이 시세술을 공부를 했잖아요. 의사쌤을 딱 봤더니 현대 해맑아. 이 선생님이 수술하겠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선생님은 그러면 현대형 아가들은 의사쌤 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공이면은 저는 적절한 전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유비한 애들은 남 얘기 잘 듣잖아. 배려 희생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 정신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 이쪽이라고 저는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잡사 애들은요.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음. 또는 병원 경영을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 병원을 경영을 하겠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얘네들은 그냥 지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지 직업이야. 괜찮아. 근데 병원 경영을 굳이 하겠대. 자, 그렇다면 이 친구한테 병원에 관련된 의학을 공부시키는 게 맞습니까? 경영을 공부시키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이 녀석의 역량을, 10대 때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라면 병원, 의학 계열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전공으로 네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경영이라고 하는 부전공을 하든지 이거는 경영 영역을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백 가지 있으니까 서브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는 이 아이한테 제시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의대를 보내는 모든 유형의 아이들의 진로, 결정, 진로, 선택 구체화되겠죠. 스포츠 쪽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가 되겠대. 노벨 애가 운동선수가 되겠대. 저는 이해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근데 팀 닥터하면 안 돼요? 의학 계열인 스포츠 과학, 스포츠 공학 요즘에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머리 쓰면 안 돼요? 우리 잡사가들 운동선수보다는 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 에이전시라든지 스포츠 에이전시 엄청나죠. 손흥민 같은 선수들, 박지성 같은 선수들, 이강인 같은 선수들 아이고 그런 애들 한두 명만 있어도 몇백억, 몇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게 스포츠 에이전시 세상이에요. 엄청난 사업 영역입니다. 자, 얘가 감독하는 거 꿈꾸면 안 됩니까? 감독이 되기 위해서, 스포츠 에이전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안 됩니까? 되잖아요. 얘네들 해설하면 안 됩니까? 캐스터하면 안 됩니까? 스포츠 마케팅하면 안 됩니까? 트레이너하면 안 됩니까? 우리 유비반 애들이 코치하면 안 되나요? 재활 담당 팀닥터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스포츠라고 하는 계열에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확장을 시켜놓으면 편견은 다 사라지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 계열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씩 넓혀 나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편견 가지 마세요. 유비한 애가 저 운동선수 될 거예요? 너 안 돼.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에요. 운동선수 괜찮아. 그런데 너한테는 예술 계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술 계열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자. 예술 계열 쪽에서 글, 음악, 미술 중에 있었을 건데 없었나?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봉사, 희생 계열 중에서도 없었나? 공무행정 계열에서 없었나? 그렇다면 스포츠 계열 중에서도 너는 운동선수로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코치 영역 공부해봐도 좋고 재활운동 쪽도 맞고 이런 방향성도 있어? 여러 가지 접근해보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방송 계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방송도? 촬영을 하겠대. 특수효과를 하겠대. 이런 쪽이 얘네들 노벨하는 애들한테 잘 맞지 않을까요? PD를 하겠대. 연출을 하겠대. 잡사하는 애들한테 잘 맞지 않을까요?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영역 잘 맞지 않을까요? 미술감독, 음악감독, 소품감독, 시나리오 작가. 우와, 다 예술 계열의 키워드인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고 하는 노벨 O, 잡스 O, 현대 O, 유비 3. 이 진로 방향만큼은 머릿속에 딱 갖다 박아놓으세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1, 2번 영역, 달란트 영역, 1, 2번 영역, 1, 2, 3번까지 확장됐나? 1, 2, 3, 4까지 다 확장됐나? 여기에서 이제 필터링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적용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법률도 마찬가지. 판사는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아? 저는 유비적인 노벨형이나 노벨적인 유비형 아이들,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 이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이 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판사라는 직업은 말하는 직업입니까? 듣는 직업입니까? 듣는 직업. 판사라는 직업은 글로 먼저 정리하는 직업입니까? 말로 먼저 정리하는 직업입니까? 글로 먼저 정리하는 직업. 얘네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판사라고 왼쪽 밸런스이나 위쪽 밸런스인 아가들, 잡스 기반의 왼쪽이나 위쪽 아가들은 무슨 직업이 가장 적절할까요? 검사. 뭔가 빠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빠른 결정, 빠른 이행을 하는 그들. 현대 기반으로 잡스적인 현대형이나 유비적인 현대형이나 이렇게 밸런스가 이 현대형 기반으로 잡힌 아가들 기준이라면 저는 말하는 언어 영역, 몸 쓰는 계열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되니까 변호사가 된다니까. 이렇게 법률이라고 하는 진로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에 따라서 그 아이의 달란트 현재 갖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점집 가면 여러분들 막 이런 것도 얘기해주지 않나요? 얘가 앞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사주팔자라는 것도 과학에 가까워요. 저는 사주팔자를 뭐 깊게는 공부 안 했지만 사주팔자는 공부 안 했고 그거는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거 뭐였죠? 태양, 소양, 소음. 응? 그거는 공부를 했거든.
과학이에요. 사실은 그것도요. 미신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구체화되게 이렇게 정립이 되는 세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않아 보이고 수학 통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명리학. 명리학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학문이고 이거는 과학적 접근이에요. 진짜로요. 그죠. 관련된 애들 막 지나가죠. 이게 보여지고 이것이 인지가 되고 이것을 몇 번만, 몇십 명만, 몇백 명만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는 연습이 훈련이 여러분들 되잖아요? 진단지 보자마자 유레카가 외쳐질 거예요. 그러면서 확장 해석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데이터를 보면서 확장 해석, 조금은 조심스러운 해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은 이 부모 코칭 진단지만 이거 없어도 애들 것만 보면 애들 얘기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왜 부모 거까지 봐야 돼? 부모 이 양반이 어떠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 기준, 이 엄마 기준에서도 표현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담 스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10팀이 오더라도 똑같은 상담을 하실 겁니다. 거의 유사하게, 대동소이하게. 그랬더니 어떠한 고객들은 몇 번 고객은 잘 먹히고 어떤 몇 번 고객은 잘 안 먹혔고 몇 번 고객은 듣지도 않고 개무시하고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센스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엄마의 코칭 진단지도 아이들 것처럼 똑같은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엄마 잡스적인 현대형이구나. 이 엄마 유비적인 현대형이네. 이 엄마 노벨적인 유비형이네. 이 엄마 현대적인 유비형이네. 이 유형 영역에 따라서 이 엄마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 어휘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 그들이 편한 언어를 우리는 선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완전 멋진 거죠. 완전 멋진 거죠. 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개그맨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을까요? 개그맨은 90% 이상 현대형이죠. 맞죠? 현대영화가들. 현대영화가들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안 웃기면 되게 속상해 하는데. 하루 뿌듯해하지 않는데. 네. 한두 번 정도 웃기고 나면 애들이 뿌듯해가지고 만족해요. 그 아이들이 바로 현대형 아이들이야. 그러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개그맨 하면 안 되나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노벨 기반의 사람 같아. 이런 사람도 개그맨을 하네? 어떤 사람이 있나요? 떠올려보세요. 이제 우리 확장 수업합시다. 우리 노벨형 같은 사람이 개그맨이야. 누가 있죠? 네. 그래요. 서경석 같은 사람. 맞죠? 우리 잡스한 사람이야. 잡스한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 누가 있지? 딱 떠오르는 사람. 강호동, 이경규. 하지만 창의적이에요. 강호동이나 이경규 이 친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특히 이경규 창의성 갑이에요. 오죽하면 라면을 개발하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은 몇 년 전서부터 눕방, 개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혁신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경규, 강호동 같은 사람들. 우리 현대한 사람들 대표적인 저는 이수근이가 대표적이고 안영미가 대표적이고 박나래가 대표적인 사람 개그맨 같아요. 말로 웃기는 사람들, 몸으로 웃기는 사람들. 얘네들 이수근, 안영미, 박나래. 유비하지만 웃긴 친구들 있죠. 누굴까요? 저는 대표적인 거 박수홍, 유재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성 계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계열이 넓어져 있는. 그런데 심지어 유재석은 다빈치와 유비 기반의 다빈치화 되어 있는 개그맨. 점점 지나갔더라고요. 개그맨, 영화배우. 저는 그래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보는 이유가 인물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언어와 어휘를 쓰는지, 언어와 어휘를 쓰는 그 뉘앙스, 강약 조절, 이런 거, 억양, 이런 거 보잖아요? 이 유형이 다 분석이 돼요. 유추가 돼요. 예, 여러분들도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저 캐릭터, 이런 유형이겠구나. 이런 거
유추하면서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세요. 그러면 이 식센스 공부 정말 더 빨리 흡수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미션. 요거 파일 캡처. 응? 요 정도는 진로 직업 독서 리스트 캡처 떠야죠. 미션 해야지.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계획 준비해야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롤모델 딱 설정 잡혀야지. 요게 미션이에요. 진로 부분에서. 자, 아가들이 체크한 코칭 진단지 펼쳐보고 각 유형별 진로 선택 어떻게 체크했는지 이제 우리 아이의 1번, 2번 영역 혹은 3번 영역까지 확장된 아이라면 이 1, 2번 기준에서 진로 선택, 진로 결정한 부분과 연결이 맺어지고 있는지 그거 이제 먼저 보는 연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